할머니, 얘 냄새가 이상해요. 5살 된 손녀 은하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옆에 있던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건 할머니만의 향기란다. 하지만 이 말에 최미선 할머니 70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 했었고 순한 비누를 사용하며 옷도 깨끗하게 입었지만 손자가 그녀의 품에 안기를 주저하고 그녀가 다가가면 얼굴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는 흔한 일입니다. 저는 한민재 박사입니다. 60세 이상의 분들의 건강을 7년 넘게 연구하며 1만 명이 넘는 노년층 환자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실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손자나 손녀가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추운 날에도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체취를 가지게 됩니다. 이 냄새는 청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화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느끼지만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클 수 있습니다. 남경호 씨 74세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은은한 향수도 사용하며 옷도 자주 세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점심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집 냄새가 나네요. 이 말에 경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주말마다 손자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몸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면 이 냄새를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샤워를 하지만 노년층의 체취는 피부의 산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피지와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냄새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비싼 비누나 향수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집중적인 세정이 중요합니다. 서화정 씨, 67세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손자가 제 무릎에서 자려 하지 않아요. 소매로 코를 가리더라고.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2주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가 제 품에서 1시간이나 안겨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웰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얼굴, 목, 손을 열심히 씻지만 실제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이 두 부위를 하루에 3분만 집중적으로 씻으면 체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이 필요하지 않으며 집에 있는 비누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 할아버지 장대진 씨는 올해 79세입니다. 어느 날 슬픈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딸아이가 사준 프랑스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아들이 방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창문부터 활짝 열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장 선생님, 향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강한 향으로 몸의 자연스러운 냄새를 가리는 것은 청소되지 않은 공간에 향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냄새가 섞이면서 더 참기 어려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마치 탄 음식을 향신료로 덮으려는 것처럼요. 많은 어르신들이 선한 의도로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 방향제, 향주머니 등을 사용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무겁고 복합적인 냄새가 되어 가족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해 생기는 감정의 악순환입니다. 가족은 피하고 어르신은 상처받고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진짜 원인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이든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생불량이나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미 이 냄새의 뚜렷한 원인을 밝혀냈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3가지 주요한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1리터 가까이 땀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김옥혜 73세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땀도 거의 안 나는데 애 몸에서 냄새가 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땀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이 줄어들면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피부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배종민 76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땀이 많아 불편했는데 지금은 땀이 안 나서 오히려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땀의 감소는 피부의 자연 정화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노인 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의 양과 성분이 바뀝니다. 50세 이후에는 노네날, 난넬, 이라는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70에서 75세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물질은 곰팡이 핀종이나 오래된 기름 냄새와 비슷한 강한 냄새를 내며 고령자 특유의 체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물질이 젊은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노화되고 지질이 산화되면서만 생성됩니다. 이 냄새는 향수로 가릴 수 없습니다. 거디 아닌 피지의 화학적 변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3번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바로 입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침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침은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고 산을 중화시킵니다. 입이 건조해지면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이는 구취를 유발합니다. 특히 신맛이나 금속 냄새 같은 불쾌한 입냄새가 생깁니다. 홍미경 69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를 열심히 닦는데도 손녀가 제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해요. 저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침을 유도하는 방법과 나이에 맞춘 간단한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다시 할머니 무릎에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답니다. 작지만 과학에 기반한 변화는 타인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어르신들께 자존감과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의 오해자 할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입이 늘 마르고 손주들과 대화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애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듣는데 제가 아픈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은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데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두세요. 애 이를 자주 닦고 가글도 하고 향수까지 뿌려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큰 변화, 즉 땀, 피지, 침의 변화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없애려고 비싼 제품으로 덮으려 하지만 그건 잠깐 가리는 것일 뿐 진짜 해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임시방편에 의존하고 있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 단 7일 만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노인 냄새를 없애는 실용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적의 제품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50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며 검증된 접근법이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것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이란 우리 몸의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을 마시면 소화기관이 깨어나고 혈액이 정화되며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6세의 권선미 여사는 처음에는 아침에 물을 마시면 울렁거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꾸준히 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하루라도 빠지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그녀는 피부 보습, 호흡의 상쾌함,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할머니는 정원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해줬던 게 가장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루에 6잔, 시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커피나 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햇볕을 적절히 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너무 늙어서 걷기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권하는 건 마라톤이 아닙니다. 가벼운 산책, 그것도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볕이 강하지 않은 시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의 햇볕은 피부를 자연스럽게 살균의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가벼운 땀 배출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독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74세의 장우식 어르신은 처음엔 아파트 마당을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피부가 덜 기름지고 가족들이 집안 공기가 더 산뜻해졌다고 말하더랍니다. 이처럼 작아 보이는 변화들이 가족의 시선과 자신의 자존감을 바꿔놓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길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에서 시작되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늦은 시간, 햇살은 마치 몸을 치유하는 낙처럼 작용합니다. 77세의 한재길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베란다도 못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단순한 권유를 드렸죠. 하루에 단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질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독소 배출이 촉진됐습니다. 그는 몸이 가벼워졌을 뿐 아니라 산책 중 만난 다른 어르신들에게 허브차를 팔아 소소한 수입도 생겼습니다. 집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된 것만으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필수 원칙은 바로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겨울엔 귀찮고 추울 수 있지만 이건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습관입니다. 샤워는 피부에 쌓인 불순물과 세균을 제거하려 냄새의 근본 원인을 없애줍니다. 주의할 점은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 이 온도는 피부의 보호막을 지키고 건조함을 방지하며 오히려 채취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욕조에 몸을 담가보세요. 약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모공이 열리고 깊숙한 독소가 빠져나가며 피부가 숨을 쉽니다. 샤워 후 느껴지는 상쾌함과 가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루틴을 따라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만 지나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가려움도 줄어들며 냄새가 훨씬 덜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샤워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세 부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부분들을 대충 씻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몸 냄새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에 접히는 부분입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곳이죠. 이 부위들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피지가 쌓이며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71세의 배순의 할머니는 늘 샤워를 하셨지만 목 뒤나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는데 이젠 손주가 아무렇지 않게 안아줘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힘껏 문지를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자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곳은 땀과 피지가 특히 많이 고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물로만 대충 씻거나 샴푸도 대충 바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2세의 임두식 어르신은 저의 조언대로 손끝으로 두피를 천천히 마사지하며 씻기 시작한 후 머리에서 나던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싹 사라졌어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후 손주들이 머리 감는 걸 도와주겠다고 자청할 정도로 정서적 연결이 깊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비싼 제품 때문이 아닙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만든 습관 덕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이며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생활 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72세의 장석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잘 관리된 가슴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의 경우 가슴과 배에 털이 잘 씻기지 않으면 냄새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여성의 경우 목욕 중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액체 비누를 충분히 사용하고 손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로 몸에 고르게 거품을 낸 후 부드럽게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목욕이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의 주름진 부분을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가 노화로 인한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사이와 손바닥과 같은 부위에는 땀샘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땀과 냄새가 쉽게 축적됩니다. 특히 발은 양말과 신발 속에서 오랜 시간 갇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67세의 한우진 씨는 발냄새로 오랜 시간 고생했지만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양말을 신기 전에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인 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도 미소로 인사합니다. 마치 냄새가 없었던 것처럼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결은 매일만 양말을 갈아 신고 신발을 번갈아 신어 완전히 건조시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변화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 부위를 잊곤 합니다.
혼자서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땀이 축적되어 옷에 스며들어 지속적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브러쉬나 특수 수건을 사용하여 등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 약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는 모공을 열어 깊은 세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피부의 자연 보호층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강한 향이 나는 비누는 피하고 중성 또는 부드러운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의 권정의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러한 관리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도해 본 후로는 손자들이 TV를 볼 때 그녀 옆에 앉아도 찡그리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때로는 비싼 제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목욕 후 피부를 보습하는 것은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쉽게 각질이 생기고 축적된 죽은 세포는 불쾌한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로션이나 크림을 다리, 팔 등과 같이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 바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주 1회의 전신 목욕을 잊지 마세요. 약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20분 정도 담그면 모공이 열리고 근육이 이완되며 피부에 깊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이러한 작은 애식이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것은 허용이 아니라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간단한 행동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냄새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 후 몸을 잘 말리고 좋은 로션을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자신의 웰빙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자신감과 행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부위에 집중하면 단 일주일 만에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은 눈에 띄며 자신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성공을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 더 해야 할 것이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식습관은 체취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취는 우리가 섭취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정 씨는 매일 마늘을 먹는데 이것이 냄새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늘과 양파와 같은 음식은 처음에는 강한 냄새를 남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산화와 특성이 있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신체의 노화를 늦추고 산화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망, 사과, 딸기, 토마토, 메밀과 같은 과일과 채소가 좋은 예입니다. 특히 포도와 비트와 같은 빨간색이나 보라색 식품은 항산화력이 높아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74세의 민서 할머니는 매일 사과 1개와 딸기 1줌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손자들이 할머니, 이제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거의 기적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늘은 강한 냄새를 가질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알리신이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팁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박, 배, 오이는 훌륭한 예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소변을 통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연적인 이뇨 효과도 제공합니다.
66세의 이채 씨는 매일 오이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3달 후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체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로 주스를 만들어 매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과 채소 주스 한 잔은 체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식습관과 일상관리 습관을 따라하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웰빙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고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리에 있어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72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혀를 제대로 닦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점차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혀 클리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입냄새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비교도 안 돼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믿으세요. 매일의 실천은 구강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구취가 고민인 분들께는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좋은 팁입니다. 껌을 씹으면 침이 분비되어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일리톨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고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상적입니다. 식사 후 몇 분간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나 술 같은 음료는 몸을 건조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을 배출하는데 이 물질은 땀을 통해 배출되며 특유의 냄새를 유발합니다. 76세의 김철수 씨와 79세의 이윤살 씨는 술을 끊고 보리차로 대체한 후 체취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술을 많이 마셨는데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1달 만에 냄새가 사라졌어요. 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고 물이나 보리차 섭취를 늘려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섬유질 섭취입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과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체내에 쌓인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거나 혈액에 재흡수되며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74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했지만 아침 식사에 현미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변비도 줄고 체취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뿐 아니라 냄새 조절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사와 항산화와 식품의 섭취 같은 간단한 관리 습관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냄새 개선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이 습관들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이제는 자주 간과되지만 체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옷과 속옷의 교체입니다. 몸 관리를 잘하더라도 옷이나 침구가 청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옷을 여러 번 입으면 그 안에 남아있는 땀과 피지가 박테리아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옷과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같은 옷을 며칠씩 입곤 했다고 말합니다. 교수님이 매일 갈아입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땀 흡수력이 좋고 피부 호흡이 가능한 소재의 속옷이 이상적입니다. 먼 속옷은 박테리아와 냄새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이러한 습관들을 일상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건강과 웰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채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속옷은 제대로 세탁하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자연적인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흐린 날에는 속옷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구도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하루에 약 8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기 때문에 베개와 이불에는 땀, 피지, 각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침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닛도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베개는 얼굴의 기름기와 각질을 많이 흡수하므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74세의 김혜진 씨는 예전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만 빨았는데 딸의 조언을 듣고 매주 세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방 안 냄새도 확 줄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또한 베개를 2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냄새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 냄새도 옷이나 공간, 심지어는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발과 양말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양말을 갈아 신는 것은 기본이며 땀 흡수가 좋은 먼 양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어야 신발이 말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리는 것입니다. 냄새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70세의 박지호 어르신은 예전엔 매일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2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하고 매일 양말도 갈아 신으니 냄새가 확 줄었어요. 이제는 손자들도 제 방에 와서 아무 말 안 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를수록 냄새가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2번, 10분씩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실내 냄새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욕실과 주방은 냄새가 쉽게 쌓이는 공간이므로 더 자주 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에는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두어도 냄새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80세의 최우석 어르신은 예전엔 추워서 창문 열기가 귀찮았는데 추천받고 하루 2번 창문을 열기 시작했더니 공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도 방안이 훨씬 상쾌해졌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채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채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땀 분비 감소로 인한 노폐물 축적, 피지의 산화로 인한 냄새 발생, 피지 생산 감소로 인한 구강 건조, 잘못된 식습관과 위생, 옷과 침구 관리 부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매일 약 20분간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고 주름 부위와 털이 있는 부위, 많이 땀을 흘리는 부위를 깨끗이 씻고 과일, 채소, 마늘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체취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웰빙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실천을 따르면 한 달 만에 건강과 냄새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는 단순히 이를 닦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입 냄새를 방지하고 박테리아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일상에서 입는 옷과 침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매일 교체하고 침대 시트와 이불을 일주일에 한 번, 특히 일요일에 세탁하는 것이 환경을 상쾌하고 냄새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의 공기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두면 공기를 가볍게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우리의 느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실천은 원하지 않는 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우리의 기분까지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종종 우리는 타인의 판단이 두려워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74세의 한미자 어르신은 장 선생님의 조언을 약 6개월 동안 따랐더니 그녀의 손자들이 예전처럼 다시 다정하게 대주었다고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꼭 안아주고 제 옆에 앉아 웃고 있어요. 그것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기분이에요. 그녀가 말한 것처럼 작은 변화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거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정보를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때때로 간단한 팁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